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서로를 안아줘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행복한 가정 레시피 행가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지 않기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오랫동안 훈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싸움을 하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마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엄마들이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해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좀 어리고요. 그래서 아니야를 아직 많이 하거나 아이와 뭐 기싸움을 많이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고, 유일하게 기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에 있는 분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이러셔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면 엄마들이 헷갈리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얘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이 훈육을 시작하고 나서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훈육에 대한 방법들을 검색하다 보면 몇 가지 잡히는 것들이 이 아이를 약간 끝까지 굴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오래 훈육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훈육했던 목적이 사라져요. 엄마가 감정이 상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표정 가운데서 순종의 얼굴이 나왔을 때 이거를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전히 잘 안 듣고 있거나 여전히 뭔가 얼굴에 이게 뭔가 차 있으면 이걸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못했어 안 했어,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근데 아이가 이러면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1차적으로 처음에 얘한테 뭘 혼내야 되지? 라고 결정했던 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너 왜 엄마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너 엄마가 왜 얘기하는데 엄마 눈을 안 봐? 그걸로 이제 옮겨져요. 그럼 나중에 너 엄마 지금 무시해? 이렇게 가요. 어리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 딱 4세 5세만 넘어가면 야 얘가 날 무시하는구나를 직관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상황이 몰리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훈육을 내가 아무리 좋게 시작했고 아니야를 줄였고 다 했어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는 어차피 안 듣고 나는 감정이 상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이걸 막 끝까지 내가 해서 굴복을 해내서 받아내야지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다음에 안 하냐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까지 했다고 쳐요. 아이가 1시간 후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훈육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 정의가 되게 중요했어요. 훈육의 정의를 우리가 아이가 나한테 굴복하는 거, 아니면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쐐기를 박는 거,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훈육은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 적응성이 높아지고 최소한 깜빵은 가지 않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에 초점을 뒀죠. 그럼 훈육에 할 때 우리가 제일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 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서 굴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목표예요. 근데 아이랑 기싸움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훈육은 항상 이렇게 뾰족해야 돼요. 항상 삼각형을 기억해서 이게 뾰족해서 훈육이 탁탁 찌르는 것처럼 아이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점점 막 넌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감정만 상하고 훈육의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